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뭐 유해산소, 프리라디칼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유해산소와 그다음에 항산화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실은 이 유해산소 이론이 인간이 병들고 그다음에 노화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다. 이제 이미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사실은 인간이 노화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활성산소, 프리라디칼, 유해산소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노화에는 첫 번째로 생물학적 노화 이론은 유전적인 어떤 노화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가 오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분비계의 어떤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분비계 호르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는 텔로미어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텔로미어에 그러니까 변이가 오고 이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노화가 온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노화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프리라디칼 이론인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텔로미어에 이상이 생기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 그 기저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유해산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산소가 어떻게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야? 산소호흡을 해요. 왜 산소호흡을 하죠? 그거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산화하는 과정인데, 정상적인 어떤 세포, 아주 안정화된 세포는요, 전자가 두 개,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만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불완전한 어떤, 그죠? 세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첫 번째 A는 아주 안정적인 쌍으로 있는 부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옆에 B는 뭐예요? 지금 바람 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야는 지가 불안하니까 옆에서 전자를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A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산화가 됩니다. 수소를 전자를 뺏기면 그건 산화가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B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면서 본인은 원래대로 돌아갔죠.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죠? 우리 세포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신체 에너지 형성 과정에서는 이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들어보셨죠? TCA 사이클, 뭐 전자전자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 건데요. 결국은 TCA와 전자전자기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면 에너지인 ATP를 만든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ATP가 다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ATP가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이게 ADP와 그 다음에 뭐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ATP, ADP 사이클을 보면요. ATP는 P인이 3개라 해요. 아데노신 트리펩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거든요. ADP는요. 아데노신 다인 2개란 말이에요. 다이포스. 결국 뭐냐면 3개인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인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ADP가 다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ATP의 안정화 상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다시 포스페이트를 얻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요. 보세요. ATP가 ADP로 가는 과정 속에는 마그네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야가 대사가 되면서 특히 비타민 B와 같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그래서 ADP를 다시 안정화된 ATP를 만들면은요, 이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요, ADP가 안정화된 ATP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인이 들어가잖아요. 인이 들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요. 인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만들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가 되고, 이 산화적 인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독이죠?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유해산소 만드는 과정은요,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외막, 내막 뭐 복잡하지않은데 아까 TCA 사이클이 있고 전자전자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구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러면서 아까 뭐겠죠? 산화적 인산화 이랬죠. 그래서 이 전자전자력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녀석에서 보면 산화 인산화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는 파괴돼요. 자, 그러면은요, 조물주가 이걸 파괴되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뭐를 만들어 놨어요? 항산화제인 뭐 코큐텐. 항산화제인 뭐 코큐텐이 이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요, 이 유해산소는 금방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소들, 그죠? 그 다음에 염증, 아니면 산소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활성 산소들이 막 나와요. 그 활성산소 어떤 거냐 하면 산소가 두 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슈퍼옥시드 라디칼 O2-를 그래요.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소를 그러죠.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그래죠. OH-를 그래. 이런 종류의 프리 라디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슈퍼옥시드 라디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확 생겨요. 그러면서 야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극히 짧은 시간에 야들은 유해적인 물질로 반응을 하게 되고 심지어 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이 전자전자계에서 결국은 활성산소가 막 나오게 되고 아까 뭐랬겠죠? 산화적인 인산화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주는 게 뭐라고요? 코큐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코큐텐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1단계 절대적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활성산소 농도, 코큐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40 넘어가면 코큐텐을 만들어내는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코큐텐 공부할 때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스테이블한 어떤 분자는 여기 보면은 이게 전자가 짝으로 돼 있던데 프리라디칼은 이 전자가 어떻게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완전하니까 주위에서 이걸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반응성 세포종, 반응성 산소종 해서 ROS를 그래요. 근데 이 유해산소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떤 조직에 있는 어떤 세포에서 무조건 전자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가져와서 야를 파괴시켜버리고 세포막도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DNA도 돌연변이 시켜버리고 또 단백질도 손상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요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해산소를 행사하는 과정에는요 자외선, 염증, 그 다음 대사 과정에서 담배와 같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오니제이션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에어 폴루션,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요 유해산소가 DNA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만약에 활성산소가 막 나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화적 인산화 통해서 유해산소가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운동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파괴되고 그리고 악순환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감소되게 되고 기능 저하되면은 에너지 못 만들게 되고 유해산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세포가 파괴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물주로 뭘 만들어 놨어요? 항산화 영양소를 만들어 놨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는 아시다시피 비타민이죠. 비타민 중에서는 A, C, E, 그 다음에 CoQ1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주로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특히 뭐 혈구라든지 두뇌와 부신, 누군 같은 데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비타민 E는요, 지방의 항산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중성 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산화되는 걸 예방해 주는 게 토코페린 비타민 E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비타민 A는요, 주로 상피 조직과 점막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아시면 되고, CoQ10은 어디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전자전달기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C, E와 CoQ10은요, 직접 본인이 전자를 전달하면서 항산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는요, 이 항산화 효소계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O2- 슈퍼옥시드 라디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게 SOD라 그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CAT는 카탈라제. H2O2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O2- 없애는 거는 SOD. H2O2를 없애는 거는 카탈라제. 그 다음에 OH-를 없애는 거는 GPX,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계예요.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카탈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산화 효소는 아까 항산화 비타민은 직접 그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네랄들 이런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D를 도와주는 거는 아연, 망간, 구리. 카탈라제를 도와주는 거는 철분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GPX,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를 도와주는 거는 뭐다? 셀레늄. 아시겠죠? 셀레늄. 자, 그래서 특히 왜 대표적인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티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은 사실은요, 세 가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글리신, R 글루탐산하는 게 합쳐져가 만들어낸 게 글루타티온이에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야가 직접 그죠? 산화하는 반응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형 글루타티온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황을 결합하는 걸 산화형 글루타티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뭐냐? 야가 산화 환원이 되면서 우리가 OH-라든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필요한 효소 이름이 뭐라고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고 이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세레늄. 그래서 사실은요. GPX를 도와서 산화환원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루타티온 자체의 어떤 영양보다. 그래서 사실은 글루타티온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요. 아미노산을 더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글루타티온보다는요. 결국은 이 효소인 GPX에 도움이 되는 셀레니움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항산화 기능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 유해산소인 프리라디칼은 현대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산소의 생성 과정은 대부분 에너지 생성 과정, 아까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죠?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유해산소의 피해는요, 결국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DNA 모든 조직에 있는 걸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은 A, C, E, 그 다음에 뭐예요? CoQ10, 그 다음 글루타티온도 물론 그 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실 글루타티온보다는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미노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는 SOD와 GPX,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그 다음에 카탈라제가 있는데 이 항산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미네랄들이잖아요. 그래서 SOD는 아연, 망간, 구리, 그 다음에 카탈라제는 철분, GPX는 셀레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제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자꾸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